절충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위법 판단 기준시에 대해서도 만약에 약술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례의 논점을 나왔을 경우에 배점이 클 경우에는 절충설을 써야 풍부하게 내용을 채울 수가 있어요.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적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미집행 처분이나 거부처분이 중요하죠. 이건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계속적 효력을 가진 처분의 예로서는 물건의 압수 처분. 한 번 압수당하면 나는 침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뺏겨 있으면 난 그 물건 못 쓰잖아요. 손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건축물 사용금지. 나는 내쫓겼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한 번 내쫓긴 다음에 다시 들어가 쓸 수 있습니까? 사용금지인데 영영 못 쓰는 거지. 두 번째로 미집행의 처분인데요. 건물 철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 뭐 철거반들이 도착하기 전에 도시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거부처분. 처분시 기준으로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공장 설립 허가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에는 처분시설이 아니라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계속 뭔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 효력을 가진 처분이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집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거부 처분도 거부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불이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당사자 권리구제에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부 처분이 적법했는데 나중에 법령 변경으로 해서 위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장 설립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판결시설을 일관을 하게 되잖아요. 일단 나는 패소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고 바뀐 법령에서 이제 다시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 자료 다 있고 거기서 빨리 판결을 해버리면 당사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이행 소송으로 사실상 활용하려는 흉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을 하자라는 주장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안 하고 의무이행 소송을 하거든요. 나한테 거부처분을 했다고 나한테 공장 설립 허가를 할 의무가 있으니 그걸 이행해라라는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판결시로 하게 되면 나중에 법령이 바뀌었을 때 나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니까 공장 설립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떨어져서 공장 지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이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의 발령시 그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되므로 처분 후에 나중에 법령이나 사실상태가 변동을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분시설이다. 배점이 적으면 처분시설로 검토를 하시고요. 배점이 크면 아니면 약술이면 절충설로 적어주세요. 일단은 배점 적을 걸 대비해서 처분시설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결시설을 따르게 되면 처분시에 위법했다가 사정변경 이후 적법하게 되거나 적법했었다가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당사자가 사후에 위법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판결시설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법치주의에 반하고 판결 지연으로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을 논거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판결을 지연하면 나중에 적법한 행위가 위법하게 되거나 위법한 행위가 적법하게 되거나 나중에 법률 상태에 유리한 측에서 계속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게 비판 논거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적극적 처분의 침익적 처분의 취소소송 위법 판단 기준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있고요.
취소 소송 본질과 권력 분립에 관한 논거가 각각 존재하고요. 절충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계속적 처분, 미집행 처분, 거부 처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판결실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배점이 클 경우에는 절충서를 따라서 서술해 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배점이 적으면 판례를 따라서 처분시설로 쓰면 좋게요. 약술로 나올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것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입니다. 아까 절충서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 로직은 이해를 할 거예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인용 판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편합니다. 나중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셨다고요? 아예 좋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저희가 로비를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뀔 거거든요. 아유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거부 또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판결 불신을 초래한다. 그래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이러한 특수한 문제점들이 잘 결부되는데 별도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별도 취급을 하려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견해가 등장합니다. 거부 처분은 특수 취급을 하겠다. 왜냐하면 취소 소송의 목적, 즉 본질은 현행법상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우아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의무이행 소송이랑 기능이 똑같아진다. 왜냐하면 의무이행 소송은 우리 소송법에는 없지만 의무이행 심판이 있잖아요. 의무이행이 들어가는 것, 의무이행 심판, 독일의 의무이행 소송,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민사상 이행 소송들이요. 거의 90% 정도는 이행 소송이에요. 이거는 판결시가 기준입니다. 엄밀하게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기준인데 그냥 사실심, 판결시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소송의 원칙은 판결시설이라고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의 특징상 처분시, 권력분립 같은 특수한 고려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행소송의 원칙인 판결시설을 따라가자라는 주장입니다. 이행소송이 일반적 법리에 따른다는 말은 아까 드렸던 설명 내용이에요. 처분시설은 무슨 소리냐? 행정소송의 특수성. 취소 소송의 목적을 행정처분의 사후심사로 파악한다. 위법성 통제라는 뜻이죠. 위법 판단 시 판결 시 구별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적지 않아도 큰 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유용한 학설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배점이 크거나 하면 대변해야 되겠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원칙대로 하는데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 말고요 인용력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위법하면 취소하고 적법하면 기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법한데 인용 안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별로 쓸 필요는 없는 학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가리지 않고 일례적 처분시로 파악한다. 별 내용이 없군요. 그냥 처분시가 맞다 라는 판시 사항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위법 판단 기준 시도 처분시로 보아야 한다라고 배점을 적을 때를 대비했습니다. 배점이 너무 많으면 아마 절충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럴 땐 절충설을 써줘야죠. 어쨌든 처분시로 검토를 하더라도 논거가 뚜렷하면 완벽하면 일단 감점은 안 당합니다. 사실상 불리한 건 있겠죠. 판결시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가 요구하지 않은 소송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권주에 반한다라고 정화준 교수님이 주장하지만 이거는 당파 안에서 고립된 근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서 권력 분립에 위배된다. 이 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시가 기준시예요. 이건 또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작위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판례도 같아요. 인용 판결의 기성용 내용을 우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의무입니다. 근데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나중에 처분시는 위법했지만 당사자에 대한 징집 처분이 처분시는 위법했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적법해졌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아닙니다.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니까 공장 설립 허가를 했는데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부작위가 위법했습니다. 빨리 대답을 했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뭐 더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도 좋다라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행정청이 만약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면 재처분 의무를 따르겠어요? 적법한데 재처분 의무를 법령이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고려해 본다면 판결시까지 완전히 변화된 사실 상태를 반영을 해서 재처분을 하라라는 의도인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통설 및 판례가 그래서 우리 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달리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판결시가 기준인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과 이 두 가지로군요. 설명을 위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 노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처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게 주의가 되면 딱히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보시는 수험 교재에 보면 위법 판단 기준시를 이야기할 때요. 신청 이후, 처분 전, 법령 사실 상태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허가 신청 이후에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다가 나중에 법이 바뀌면 이런 경우에는 신청시의 법령에 따라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법원의 판단 기준시하고 행정청의 판단 기준시하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원이 소로 제기된 행정처분이요. 소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당사자가 신청을 한 행정처분, 주로 수익적 처분이겠죠. 공장 설립 허가 같은, 검사 임용 처분 같은, 당사자의 신청시가 맞는가 처분시가 맞는가 이걸 따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당사자가 처분이 있었어요. 행정청에 처분이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제소를 했어요.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겠죠. 위법 기준시가 처분시인지 판결시인지를 따져준 거였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자 4번이요. 신청 이후 처분 전 법령 상태 변경. 이거는 행정청이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이때를 기준으로 발령을 했었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때를 기준으로 발령을 했었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걸 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원칙과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 처분시인데, 그러니까 더 앞에서 앞뒤가 있는데 앞이 기준 시점인데 왜 이건 앞뒤가 있는데 뒤가 기준 시점이냐, 헷갈린다고요. 뭔가 구도가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행정청이 적법 행정을 해야 되니까요. 법의 요건에 맞으면 뭐 허가를, 공장 설립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줄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시이지 신청시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법원은 그게 거부된 거에 대해서 제소를 한 시점과
판결 시점이랑 어느 때가 맞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주체가 달라요. 판단 주체가. 행정청이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고요. 뒤에 신청보다 더 뒤에 있는 처분시고요. 법원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처분식인데 이번에는 두 기준점 중에 더 앞쪽에 있었던 작용이죠.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도 헷갈린다. 이걸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법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행정청이 적법행정 얘기를 끄집어내서 전혀 엉뚱한 다른 논점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망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소속물 중에 기준시를 얘기했어요. 처분시가 기준이다. 판결시가 기준이라는 주장이 있다. 각각의 논거는 적법성, 그러니까 취소소송 본질과 권력 분립이다. 판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판례는 마찬가지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좀 다르다. 역시 이것도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이건 당장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곁다리를 빼놓고서 나중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